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개편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지역의 언론에 대해 객관적이고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해서 독자가 그리고 시청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야기해봅니다. 장길문, 이기동 국장의 언론 뚱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어순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연이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모니터 위원들을 10명 가까이를 충원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론 뚱땅의 두 국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최고의 모바일 언론을 지향만 하고 있는 다른 시각 장길문 편집국장이십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더 멋있어진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 멘트에서 지향만이라는 얘기를 좀 언제 빼주실지. 네. 그 다른 시각은 그 최근에 그 JTBC 그에서 네, 하는 네. 워너비라는 프로그램, 예. 거기에도 참여를 하신다고. 그거를 저희가 제작하는 거죠. 오. 예. 예, 지금 1회, 2회 네. 지금 방영을 했는데요. 음.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좀 폭발적인 반응을. 예, 폭발적인 반응이어서 시청률 기준 0.7%. 예. 뭐 그 정도면 뭐 저희는 뭐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뭐 전국화, 그 언론들, 모바일 언론을 전국화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신다고요? 예, 저희가 뭐 애초부터 계획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전국 네트워크를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을 좀 하나로 묶어서 예, 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거의 다 짜서 각 언론사들마다 이제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제안만 하고 계신 거예요? 제안하고 일정 부분 네. 예, 몇몇 언론사들은 저희하고 하기로 했고요. 몇 개? 현재까지 예. 몇 개? 현재까지 뭐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국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합류하시는 분이신데요. 대전 충남 민주 언론 시민연합, 네, 줄여서 민언연이라고 하죠. 이기동 사무국장이십니다. 이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기동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네. 오시고 이제 드디어 그 장길문 국장님의 고정을 뺏어서 네, 그쵸 이제 혼자 하셨는데 두 분이 하시게 됐어요. 단독을 뺏었어요. 네. 뺏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민언연은 네. 그 이제 언론들 보통에 대해서 이제 감시하고 뭐 네. 이런 시민 단체인 거죠. 네, 그렇죠. 원래 이거 민원연이 그 태동하고 뭐 했었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언론에 대한 감시 비판 역할을 주로 했던 단체이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했던 거는 미디어 교육.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에 대한 이제 시민들이 제대로 미디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 더 좀 그 중요시하는 부분들은 미디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나 그 법 제도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역 언론들이 그런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뭐 언론들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 방송법이나 뭐 지역신문 발전법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언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도
있고 또 그걸 진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잘못된 부분들은 어떻든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미디어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또 미디어가 어느 누구에게 이제 독점적으로 소유가 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그런 부분들도 법 제도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역할들을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응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그 민원연 이제 서울에 있는 민원연 네. 거기는 사무처장이시더라고요. 거기 조직이 더 커서 네. 그런 거. 김원경 처장이 네. 이제 작년부터인가요? 이제 좀 살림이 많이 나아졌어요. 거기가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되게 그렇죠. 멋있어졌거든요. 파파이스 파파이스 이후에. 영향으로 옷도 막 멋있어지고 우리 이동 국장님 이동욱 장님 뭐 항상 멋있으셔서 예. 빨리 우리 방송도 좀 파파이스처럼 돼갖고 민원연도 좀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국장님 턱시도 입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턱시도 안 입으셔도 멋있으신데. 예, 멋있으신데요. 네, 근데 더 자꾸 멋있어요. 외모를 갖고 자꾸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외모가 별로 안 잘생겨서 그래요. 네, 자격지심. 우리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난번 시즌까지는 장길문의 다른 시각이었는데 이게 어째 단독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이제 보강을 했습니다. 저는 다 뺏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한 명 저기 망가지는 캐릭터도 있어야죠.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 좀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 대전 충청 지역의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네. 프로그램 이름도 언론 뚱땅이고 뭐 대전 지역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MBC, KBS, 뭐 YTN 되게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제 두 분께 첫 방송 주제를 제가 좀 여쭤보니까 우선 말씀해 주실 거는 대전 MBC 관련해 갖고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네. 하셨거든요. 대전 MBC는 지금 파업은 이제 종료를 했고 제작 거부 상태인 거죠? 예, 대전 MBC가 지난주에 이제 파업을 접고 복귀를 했죠.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작 거부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파업일 때는 큰 차이가 있네요. 파업일 때는 월급을 안 받는 거고 그렇죠. 복지하고 제작업일 때는 월급은 받는 거죠, 법적으로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냥 월급적인 측면에서 또 접근하면 또 이게 어려워지는 얘기라서. 아니 출발이 일단은 감봉으로 시작되지 않았었나요, 대전 MC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명분이 대전 MC 문제가 좀 터졌었던 것들은 올 초에 이교선 기자하고 이승석 기자. 두 기자에 대한 징계가 발단이 돼서 좀 내부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이제 저항 이런 것들이 발단이 돼서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언론노조에서 언론노조 MBC 본부, KBS 본부가 이제 파업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면서 9월 4일 날 두 양대 노조가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기치를 들고 파업을 시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전 MBC 같은 경우에는 내부 문제에서 좀 시작을 해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부분들까지 이어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문제는 이진숙 사장이 문제였죠. 내부적인 뭐 징계나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대전 MBC를 이끌고 있는 장수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장수가 자꾸 엇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 입장에서 봐도 장수를 따라야 하는데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이진숙 사장이라는 장수를 몰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싸움이 계속 진행됐다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죠. 일단 MBC는 뭐 이제 최승호 PD가 이제 새로 사장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MBC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MBC 얘기 말고 우리 지역에 이제 대전 MBC 얘기를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대전 MBC가 사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김재현 교수님 강연했던가요? 네. 대전 MBC 노조 구성원들 20분 좀 넘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용감하게 거기에서 대전 MBC가 과연 시민의 품에 있었던 적이 있었냐 되돌아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라고 딱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막 한기가 싹 오더라고요. 웅성웅성해지면서 좀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말도 공감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어떻든 그 부분은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아프고 그렇겠죠. 과한 부분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민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내부 구성원들이 바라볼 때 조금 아프고 뭐 이랬던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 또 대전 MBC가 그동안에 해왔던 과정들이나 역할들을 보면 노력을 또 전혀 안 했던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내부 구성원들이 좀 많이 아파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죄송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 자리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도 대전 MBC의 파업을 지지했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갔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하게 지금 대전 MBC가 무너졌다고 하고 이진숙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구성원 전부의 무조건 니네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 내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까지 있었던 것들은 내부에서도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그거는. 맞지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만 오히려 정상화되는 과정들을 보면 지금 시점에는 좀 따끔하게 그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성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다 좀 덧붙이자면 요즘은 MBC가 뭐 언제 친구였던 적이 있냐라는 비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은 구성원들은 고맙다고 합니다.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청회를 MBC 노조에서 이제 주최를 해서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이 국장님 거기 이제 패널로 참석을 하셨는데 그 반성 어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이제 어떤 반성을 하시던가요, 주로? 어떤 반성이요? 예. 반성의 내용이 그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저항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비겁했다라고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떻든 이게 이제 이진숙 차장 책임으로만 넘기지는 않겠다라는 거고 그 과정 지금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도 책임지고 가겠다라는 의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대전 MBC가 지역 방송으로서 지역민들을 외면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어떤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구성원들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이제 그걸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 자체를 이제 변화를 좀 시켜야 되는 거를 구성원들 내부적으로도 이번 파업 기간을 겪으면서 많이 느꼈던 거죠. 예. 예전에는 뭐라고 욕하면 야 니네가 언제 지역 방송이었어 뭐라고 욕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쎄한 분위기. 아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이진숙 사장 문제가 크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 제가 이제 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기자들이 있죠. 예를 들어 대전에 뭐 대전일보나 충청투데이나 중도일보 이런 신문사 기자들의 급여 수준보다는 대전 MBC 그 기자들의 급여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훨씬 높죠. 네,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예를 들어 대전일보가 힘들어했을 때 대전 MBC가 취했던 스탠스라든지 대전 MBC 그 이제 파업 이제 하는 거 관련해 갖고 모 신문사 기자가 이제 그 응원을 하러 갔대요. 선배 힘내세요 이렇게 하고 고마워하고 이 친구는 이 기자는 자동차가 없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 이제 파업하시는 분은 외제차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외제차 타는 게 잘못된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공감,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있어서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그렇게 접근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정말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대전 MBC도 어떻든 지금 뭐 완벽한 공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공영방송 축의 틀에 들어가 있는 방송사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공공성이나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노력을 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문제나 지역 언론 문제와 관련해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는 책임은 명확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대전 MBC가 좀 부족하고 미약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외제차를 탄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기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더 덜 받는 다른 신문사의 기자 입장에서는 고생한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는 되게 그래도 부자고 자기는 좀 더 가난하고 근데 거기를 이제 연대해야 되는데 그 연대의 마음이 그렇게 막 이렇게 가슴 깊이 끌어서 나오진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공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을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급여를 많이 받고 뭐 외제차를 타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전 MBC의 그동안의 보도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사실은 약자 편에선 보도가 별로 없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물론 약자들이 다 뭐 잘했고 뭐 힘 있는 사람들이 뭐 잘못됐다 이런 기준은 아니지만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이번에 그 이한시 지부장 하는 얘기도 MBC 노조 이한시 지부장 하는 얘기도 이번에도 참 이번 파업 겪으면서 참 외로웠다. 몇몇 언론 외에는 다뤄주질 않았다. 본인도 느끼지 않았어요 옛날에 지부장 할 때. 그래서 제가 그런 말했죠. 이게 싸워본 사람은 안다. 느낀다. 네.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이제 알죠. 그래서 MBC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같은 편 되는 기자들, 보도해주는 언론사들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들이 먼저 나서서 각 언론사들이 힘들 때 그 편에 서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언론사들도 MBC 파업 뭐 니네 월급도 많이 받고 뭐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라는 거지. 그 부분은 사실은 MBC가 느끼고 있어요. 지금 MBC 구성원들도 그 부분이 어떤 거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 이제 지역의 신문사 기자들하고 방송사 기자들 이렇게 뵈면은 좀 방송사 기자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엘리트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두 분도 살짝은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 안 합니다. 저는 공감 안 합니다. 그 배신이야 배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중첩이 돼가지고 이미지들이 더 각인되는 게 아닌가. 대전 MBC에 대한 기대나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에는 있기 때문에 크니까 그런 거죠. 그럼요. 기대가 크니까. 맞아요. 그런 기대조차도 없다고 하면 사실 실망감도 저는 없었겠죠.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 저는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안 하고 있는 이 마음을 좀 한순간에 좀 확 깨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기대를 하고 아니 뭐 기대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한순간에 대전 MBC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 한번 두고 보자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청자로서 한번 두고 보자. 대전 MBC가 지금 사실 이제 파업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준육 사장 곧 뭐 해임이 됐든 아니면 뭐 사표 제출하고 해서 정리가 될 텐데 사실 지금 가장 그동안의 과정보다도 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건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한편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커요. 어떻게 바뀔지.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두고 보자. 그렇죠. 어떻게 바뀌는지 두고 보자. 잘하는지 본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잘못하면 더 세게 들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 니네는 더 이상 안 봐.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볼 거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에서 MBC 노조나 이거 대전 MBC 노조나 여기에서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만 또 해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단기간에 안 된다고. 안 돼요, 안 돼.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른다. 그렇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말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끝까지 원칙을 지켜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줘야만 그동안에 잃었던 신뢰들, 관심 갖지 않았던 시민들이 다시 MBC를 다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대전 MBC에도 손석희 사장 같은 그런 멋진 저널리스트가 나와서 우리 지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대전 MBC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대전 시민이나 충남 도민이나 이 지역권에 있는 대전 MBC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은 사실은 대전 MBC가 파업을 하든 뭐 하든 관심 없어요. 어떤 분들은 MBC 파업하니까 라디오에서 음악 나오고 좋다고 더 좋다고 얘기를 하죠. 진짜 슬픈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이 관심 없어요. 파업을 하든 뭘 하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주 머릿속에 잘 생각하고 있어야죠, 구성원들이. JTBC 워너비처럼 0.7% 이상은 나와야 될 텐데. JTBC 워너비 프로그램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요일에 하죠, 본방이? 저희 목요일에 밤 12시 20분에 해요. 네, 안녕히 예. 계십시오. 네, 두 번째로 다룰 얘기는 지역 신문 발행 부수가 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돈을 내고 보시는 분들, 그 유료 독자들, 그 유료 부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한국 ABC 협회에서 그 올해죠, 그러니까 작년 2016년도에 지역 신문, 일간 신문 발행 부수하고 유료 부수 인증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행 부수는 찍어내는 부수인 거고, 그렇죠. 유료 부수는 그 중에 실제 돈 내고 보시는 돈 내고 분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무까지 빼고 예, 무료 예, 빼고 예. 6개월 뭐 무료 구독 이런 거 빼고. 네. 그래서 그 지역 일간지 중에서는, 그러니까 대전에 본사를 둔 신문사들 중에서는 이제 대전일보만 판매 부수가 조금 많이 늘었고, 많이는 아니고 이제 조금 늘었고요. 영업을 잘 했네요. 예, 대부분 신문사들의 유료 부수는 증가를 했지만 일부 신문사들은 또 하락을 했고요. 근데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각은 영부죠. 인터넷 신문이니까, 모바일이니까. 아니, 저희는 종이신문을 발행. 영부, 그러니까. 영부죠. 네. 뭐 발행을 안 했는데 무슨 뭐. 뭐 다른 시각 같은 경우에는 네. 그 ABC 뭐 이런 부스 인증이 아니라 네. 어떻든 인터넷 그 클릭수, 조회수 얼마나 그 CDF 협회에서 인증하는. 저희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몇 부 볼 것 같아요, 다른 시각이. 빵부, 부스는 빵부. 부스는 빵부. 확실한 겁니다. 네. 클릭수는 모르겠고 부스는 빵부. 근데 이제 구독자 수가 집계가 보통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 열독률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시청률 있고 점유율 있듯이 뭐 비슷한 개념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구독을 해놓고도 안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파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열독률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는 네. 그나마 실제 읽는 분들을 좀 추려본다 이런 예. 지표인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정도를 그러니까 그 조사는 그 ABC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네, 조사를 합니다. 그 별도로 좀 조사를 하는데 어떻든 열독률이나 구독률 같은 경우에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유료 구독자 조사나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사실 광고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보는 데는 비싼 광고. 그렇죠. 예를 들어 조선일보 이렇게 광고 쫙 밀려 있고. 네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 뭐 800만 부를 유료 독자로 본다. 뭐 이렇게 하면 그에 따른 좀 광고 단가나 이런 걸 책정하는데 삼성 같은 데서 막 이렇게 그렇죠. 유리하고. 다른 시각은 삼성 광고가 없죠? 네. 자꾸 이게 가슴 아픈 부분을 자꾸 이렇게 긁고 계신데. JTBC 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아, 그쪽으로는 받고 있죠. 예. 삼성하고 이제 뭐 같은 집안이니까 JTBC하고. 워너비 프로그램을 보시면 어떤 광고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본방 거예요. 언제라고요? 본방이요? 목요일 밤 12시 20분입니다.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안 하고 간다 진짜. 그 구독자 조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그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자 이렇게 좀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좀 이게 되게 좀 비판적으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구독률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있는데, 지역청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자 자체가 순수한 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거기에 큰 있는 문제죠. 맹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일보 같은 경우는 올해가 29,000부 정도? 유가 복사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 조사까지만 해도 한 26,000부. 그다음에 충청투데이나 뭐 중도일보가 뭐 19,000부, 뭐 12,000부 이런 정도 됐는데, 사실 이게 대전, 충남, 세종에 뿌려지는 신문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인구수로만 해도 450만이고
가구 구독자로만 따져도 100만 정도가 돼요. 근데 그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약한 비율인데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순수하게 개인이 보는 독자들이 사실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보면 비관적인 개인 부분들이 독자들은 있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남으면 그 기관 독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관 독자 수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봐준다 뭐 그렇죠. 이런 거 쉽게 집에서 안 보고. 네. 혹시 집에서 대전일보 보세요, 우리 이기동 국장님? 저는 사무실에서 다 보고 있어서 기관 독자. 네. 기관 독자시죠. 우리 장길문 국장님 저는 보세요?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시고요. 예. 네. 개인적으로는 그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제가 그 돈을 내고 보는 신문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건지 옥천 신문이라고. 옥천 신문. 아 유명하죠. 네. 네. 지역민들을 정말 소식지로서도 네. 훌륭한 역할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옥천 신문처럼 이게 독자들이 보고 싶은 신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대전일보를 안 보더라도 다른 데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굳이 대전일보를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각 대전일보뿐만이 아니라 각 언론사들이 신문 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생기면은 이거 해줘 이렇게 네. 그런가 봐. 6개월은 그냥 무료로 넣어줄게 이런 얘기도 많고. 예. 그리고 부서 확장을 많이 한 직원들한테 또 막 표창장도 주고 막 이래요. 저도 옛날에 모 신문사에서 이제 예. 간부가 부탁하셔가지고 20명 해준 적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서울까지도 20명이요? 근데 서울에서 그거 신청하신 분이 저한테 막 나중에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신문인데 3일에 한 번씩 온대요. 그래서 대전 촌이라 막 이렇게 제가 욕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 그런 거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인데요. 이게 약속인 건데 네. 독자하고. 그러니까 대전일보였습니다. 하나의 일례를 따지면 얼마 전에 수능 전에 그 포항 지진이 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충청투데이하고 중도일보의 그 다음날 신문은 그 수능 날짜가 변경이 됐잖아요, 다음 주로. 네. 근데 충청투데이하고 중도일보 신문은 수능을 봤어요. 진짜요? 다음 신문을 보면. 예. 그게 뭐 이제 뭐 지국이나 그러니까 지국이 아니고 그 뭐죠? 발행 그러니까 찍어내는 편집 그 뭐 윤전 아니 하고 계셨던 분 이제 아니에요? 아마 떠난 지 얼마나 됐어요? 아마 이제 보통 지역 신문들이 그 인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7시나 8시 정도에 이제 초판 인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게 꽤 늦게 결정이 됐잖아요. 예, 8시 넘어서 8시 반 기다렸어요 지금. 네, 8시 반 넘어서 그러니까 아마 결정. 일반적으로는 기다리고 윤정기를 멈추고 다시 발행을 하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신문만 보면 수능을 치러야 돼요. 지금 가야 돼요. 신문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일례로 이게 구독자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또 지진 얘기했으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하나로 원자로 있잖아요. 네. 제가 지진 났을 때는 안산에 있었거든요. 경기도 안산에. 네. 근데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이제 뉴스 실시간 검색을 했어요. 우리 지역이 이제 그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굿모닝 충청, 다른 시각도 그렇고 쭉 보는데 하나로 원자로가 괜찮다라는 멘트를 따는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 취재된 언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로컬에서 그러니까 그런 다들 것들이 포항에서 문제죠. 이제 받아 쓰는 그런 것들은 다 올렸는데 우리 동네에선 사실 하나로가 제일 우리한테는 무서운 곳 중에 하나잖아요. 현재로서는요. 지진이면은 설사 흔들려서 뭐 안전하다 하더라도 지금 내진 보강 설계 이런 것들도 얘기 많고 하는데 전화라도 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해보니까 이래 다 하더라 이런 거라도 좀 실어주면 사실은 지역 언론들이 이게 뭐 구독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가는데 그런 대응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큰 문제이긴 합니다. 왜 떨어질까요? 왜냐하면 출입처에 박혀 있다 보니까 나머지 변화되는 상황들을 인지를 잘 못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박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주가 아니고 지금 기자들한테도 주가 광고주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러니까 독자들이 원하는 기사, 독자들이 요구하는 소식, 궁금한 소식 이게 이제 기자들이 가장 그 귀를 좀 열고 자기의 온몸의 감각을 좀 열어놓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의 지역 언론 환경이라는 것들이 지역 언론을 살려먹이고 있는 최대 주체는
지역 자치단체들이에요. 관공서들이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취재 역량들이나 모든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다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 언론들이 이거는 뭐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도 좀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 측면들도 많은데 독자들이 원하는 그런 기사보다는 광고주들인 자기에게 뭐 월급을 주는 그런 광고주들의 입김에 맞는 이런 기사만 생산하는 거죠. 더군다나 자체 취재들이 아니라 보도자료라는 그냥 덫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관행들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지역 신문들은 지금도 쫄고 있는 독자들이 더더군다나 더 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로 뛰는 취재가 사실은 기본인 건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보도자료 를 이제 거의 활용하시는 분들이 취재 안 가고 사진도 그쪽에서 제공받고 아예 네. 그냥 당당하게 밝히시더라고요. 사진 누구 제공해갖고 네. 취재 안 하고 아주 당당하게 요새는 아니 그거는 안 밝히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계속 모니터하면서 아이, 제발 그렇겠죠. 그거라도 밝혀라라고. 창피한 건데 사실은 안 네. 밝히는 건 범죄인 거고 그러니까요. 우리 사실은- 사진 관련해갖고 우리 밝히는 관련해서 사실은 그러게요. 저도 네. 저도 그 공범 중에 하나인데요. 안 밝혀서 저도 힘들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예. 사실은 찍으러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인터뷰 직접 해야 네, 되는 네, 거고 네, 네. 못 가면 전화라도 해서 맞습니다. 녹취라도 갖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열동률 같은 거 보면은 한 자릿수더라고요. 뭐 2%, 3%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그러니까 구독률이 그 지역 신문들 같은 경우 구독률이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3%가 아마 안 넘을 거예요. 네. 2% 정도. 열동률 기준으로 따지면 0몇 더 퍼센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떨어질 수치로 테고. 따지면은 읽는 사람이 하루에 2, 네, 300명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열도 가시는 분들 아니면 내 기사가 나왔다 뭐 이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 최고의 말고는 열동자들은 각 기관의 공보 담당자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스크랩을 네, 해야 되고 위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동정 이런 거 살피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신문을 안 보면 아주 그냥 바로 내일 문 닫죠.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번 조사 결과 매년 저희들도 이걸 좀 가지고 논평도 내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 결과가 지금의 유가 부수에 그대로 좀 반영이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민단체에서 볼 때는 이게 좀 위험하다. 이 상황이 계속 사실 어떻게 보면 저 구독 부수들은 아마 몇 년이 지나도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저것 때문에 지역 신문들이 저기 안주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될 필요가 없으니까 고정적으로 그 정도는 들어오니까. 예, 그러한 특수적인 관계 설정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언제까지 그런 공무원들을 위한 신문밖에 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관보잖아요. 예, 그렇죠. 그 관보죠. 사실상 지금 예. 기관지 뭐 이런 예. 걸로 전락했다는 평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은 언론사들은 빨리 사실은 그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굳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언론들을 왜 봐요? 그냥 시정보나 아니면 구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지 굳이 왜 신문사들을 통해서 각 기관들이나 공공기관에 돌아가는 것들을 봐요. 포털의 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시도 보고 무슨 구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니까 그걸 한 대로 모아지니까. 차라리 그럼 포털에 보든지. 예. 아니 근데 이제 아니, 실제적으로 지금 각 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렇죠. 뭐 TV도 네. 있어요. 인터넷 방송도 TV부터 있고. 시작해서 뭐 15까지 해가지고 꽤 많은 그 미디어들을 운영을 놀랐습니다. 하고 15 그래가지고 그런 순간 네. 네, 그런데 많은 운영하고 또 뭐 블로그 기자단 이런 것도 네.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만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역 언론보다 훨씬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소비하는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층에서는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이거를 정말 지역 언론에서 위기를 그냥 그러니까 경영적인 위기 상황만을 자꾸 느끼는 것들이 아니라 이건 이제 존재 이유인 거잖아요. 존립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그렇게 해서 운영된다고 한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적어도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한번
기자로서 언론사로서 뭔가 지역사회에 족적을 한번 남기고 가는 게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는 더 나은 것일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사주들이 그걸 원하지 않죠. 어떻게 유지만 하면 지역사회에서는 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아직은 뭐 문 닫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냥 유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구를 지키는 첫 걸음. 양흥모의 녹색 성장. 인터뷰 횟수 대비 가장 말을 못한다고 구박받지만 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양흥모 대전 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해 말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장길문 이기동 국장의 언론 뚱땅 그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장 국장님 아무래도 혼자 하실 때보다 이제 옆에 이기동 국장님 오시니까 훨씬 부담이 덜하시죠. 이게 뭐 엄청난 힘이 되고요. 이 국장님 워낙에 말씀을 잘해주시니까 제가 뭐 할 일이 분위기만 잡아주면 되겠네 중간중간. 국장님 이게 좀 국장님 캐릭터가 막 살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살고 있어요. 네. 앞으로는 좀 저답게 더 한번 해보세요. 어떠셨어요 이기동 국장님 오늘 처음 입을 맞춰 오셨는데. 이렇게 처음에 올 때 굉장히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사실 이런 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게스트로 와보긴 했지만 익숙치 않은 환경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그래야 이게 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이제 우리 두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대전 MBC에 관련한 쓴소리를 우리가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 그 신문사들 발행 부스에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관공서, 유료 부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에 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우리 장길문 국장님이 그 MBC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 이기동 국장님이 지역 신문 발행 부스에 관련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장길문 국장님. 네, 대전 MBC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 관심을 갖기 위해서 아마 구성원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관심 없어지기 전에 조금씩 관심을 찾아가는 게 가장 큰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더 열악한 환경이 사실 지역 신문이기는 한데 지역 신문 그 뭔가를 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좀 기본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언론들이 일부 공직사회에 대한 갑질이 아닌 시민들로부터 진정 사랑받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 언론 뚱땅 재밌게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좀 쉬어가는 날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환경지킴이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의 녹색 성장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양모 처장의 자장가 같은 그런 목소리 힐링의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많은 청취 기대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